네, 오늘은 증여 이후 주의해야 되는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주의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기간을 주의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시가 증여 후 바로 몇 개월 후 매도해도 다른 세금은 없는지요? 일단 증여세부터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이 땅을 받았습니다. 엄청 넓죠? 봐도 기분이 벌써 좋아지죠. 이 땅을 시가로 증여받았다고 적어주셨는데 아마도 기준시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 옆에 비교할 만한 땅이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가와 기준시가를 혼동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의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10억이에요. 근데 바로 그 땅을 매도합니다. 얼마에 매도했죠? 20억에. 그럼 이 땅의 시가는 얼마일까요? 이 땅의 시가는 상증세법상 20억입니다.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 이 상증세법상 시가의 의미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한데요. 상증세법상 시가는 우선 시가와 시가로 보는 금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가로 보는 금액은 또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 그리고 이렇게 시가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걸 못 찾잖아요. 그 경우에 대용치로 쓰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정의가 있는 거고, 그러한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매매가와 감정가와 경매가액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증여받았죠? 공시지가 10억짜리 땅이었습니다. 증여세 얼마 신고해야 되죠? 10억으로 신고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 땅을 바로 매도합니다. 얼마에? 20억에. 이게 어떤 경우냐면 해당 자산을 매매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증여받았는데 시가가 있나요? 시가에 포함하는 게 있죠. 이건 뭐죠? 공시지가는요. 시가가 없을 때 대용치로 쓸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인한 그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금액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시가가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액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증여받고 나서 경매당했다. 그러면 이 또한 이 금액이 증여재산 금액으로 봐서 증여세가 추가과세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증여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비교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무한정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아니죠.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기간은 증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6개월, 후 3개월입니다. 이 범위 안에 만약에 공시지가 말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시가가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을 매매하는 순간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례에서 뭐라 그랬죠? 해당 자산을 매매했다 그랬죠? 근데 유사 자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시가가 있고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매매 감정 경매였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해당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유사 자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 땅이 있습니다. 옆에 땅. 아니면 내 집이 있습니다. 옆집. 이건 해당 자산이 아니라 옆에 있는 유사한 자산입니다. 이런 유사한 자산에 매매나 감정이나 경매가액을 준용해서 내가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그러면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당 자산과 유사 자산이. 어떻게 다르냐면 아까 해당 자산은 전 6개월, 후 3개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사 자산은 후 3개월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좋은 매매 사례가가 나오면 바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날 신고하면은 그 금액을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 이후 거래는 어떻게 되든 무관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매매 거래가 있고 유사 자산의 매매 거래가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아파트가 있고 내 아파트 옆집이 같이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자산이 우선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해당 자산과 유사 자산을.
그냥 해당 자산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활용해서 해당 자산을 감정평가 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 아파트를 감정평가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옆에 집이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평가가 우선하는 거죠. 왜냐하면 해당 자산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증세법상 시가라고 하더라도, 시가로 보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해당 자산이 우선하는 거고요. 유사 자산이 그 다음입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 공시지가 같은 걸 적용하는 거는 위의 사례가 전혀 없다는 걸 전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자산이나 유사 자산의 거래가 이 기간 동안 발생하면 안 되겠죠. 증여세 신고를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시가가 있고 시가로 보는 금액이 있습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자산도 있고 유사 자산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시가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다. 그러면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증여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은, 상속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 거래를 검토하는 게 있거든요. 그 거래 금액이 240억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6개월까지 고려를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산이라면 특히 더 유의를 해야 되겠죠.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번에 새로 발간한 책에 이 토지와 상가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